네, 안녕하세요. 데일리하드 이슈 김전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2월 16일 데일리하드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크고 작은 이슈를 알아보는 오늘의 테마 스케줄입니다. 첫 번째 스케줄은 P&H테크의 신규 상장입니다. OLED 소재와 원료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인 P&H테크가 오늘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합니다. 공모가는 18,000원에 확정이 됐는데요. 자세한 주가 흐름은 특징주에서 짚어드릴게요. 네, 두 번째 스케줄은 1월 수출입 물가지수 발표입니다. 오늘은 1월 수출입 물가지수가 발표되었는데요. 지난 1월 수출 물가는 94.5로 지난해 12월 대비 1.8% 오르면서 2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과 함께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이 수출 물가가 2개월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스케줄은 실적 발표입니다. 오늘은 펄어비스와 아시아나항공의 4분기 실적이 발표됩니다. 네, 마지막 스케줄은 뷰노의 공모청약입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기기 솔루션 업체인 뷰노가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공모청약을 진행합니다.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이고요. 공모가는 21,00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테마 스케줄이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개인과 외국인의 사자세에 3,151선에서 출발했습니다. 네이버는 오늘도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이면서 40만 원을 돌파했고요. 카카오 역시 50만 원을 돌파하면서 나란히 강세 이어갔습니다.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는 P&H테크입니다. OLED 소재 기업인 P&H테크가 코스닥에 상장한 첫날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P&H테크는 2007년에 설립된 기업인데요. OLED 디스플레이용 유기전자 소재 연구와 개발, 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OLED 관련 특허도 다수인데요. 현재 국내 OLED 물질에 관한 총 187건의 직접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레드프라임과 고굴정 광학재료, 촉매와 원료 등 소재 국산화를 통해서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OLED 시장 확대와 확실한 고객 확보로 P&H테크의 제품에 대한 수요 전망을 밝게 보고 있습니다. P&H테크는 앞선 수요 예측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에서는 1,454.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공모가는 희망 범위 상단을 초과한 18,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일반 공모 청약에서도 1,528.76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네, 오늘 시가는 공모가를 웃도는 25,500원에 시작이 됐고요. 장중에 26% 넘게 오르면서 상장 첫날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파루입니다. 파루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파루는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과 첨단 일렉트로닉 기술인 인쇄전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파루는 15일 공시를 통해서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20년 손실률은 96%고요. 2018년 손실률은 79%로 모두 자기 자본 50%를 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루에서는 해당 사유가 감사 보고서에 의해서 확인될 경우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 관리 종목 지정 우려에 장중에 27%대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텔레칩스입니다. 텔레칩스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차량용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증권가 분석이 오늘 주가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제가 데일리하드 이슈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인 TSMC에서는 자동차용 반도체 가격을 최대 15% 넘게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었죠. 이처럼 현재 차량의 디지털화와 전기차 생산량 증가로 이 반도체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요. 공급은 그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단기간 내로 수요 공급 밸런스를 맞추기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 차량용 반도체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증권가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중 텔레칩스는 차량용 반도체 중 AP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적용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블랙박스나 계기판 등으로 매출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의 약 70%가 현대기아차 그룹에서 나온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대기아차의 프리미엄 모델을 제외하고 모든 모델에 텔레칩스의 AP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모델이 출시될 수 있도록 텔레칩스 실적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는데요. 올해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주는 풍산입니다. 경기 회복 지표로 꼽히고 있는 구리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약 8년 만에 톤당 8,000달러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여전히 상승 여력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4,600달러 선까지 고꾸라졌다가 지속적으로 반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구리 소비국인 중국에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경기 회복 기대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이 원자재 매수에 뛰어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서 올해는 미국 등 이 선진국이 친환경 인프라 관련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어서 구리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골드만삭스는 10년 만에 이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이 구리 가격은 내년 상반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가격이 톤당 1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리 가격 상승세는 풍산의 실적 개선세로도 이어졌는데요. 이달 초 풍선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매출액이 2조 5,9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가량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1,2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4.6%나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오늘도 풍산은 장중에 11% 넘게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이 증권가에서도 풍산의 목표 주가를 38,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HLB입니다. 이 HLB가 항암 치료제의 미국 임상시험 결과를 허위로 공시해서 금융당국의 조치를 앞두고 있다는 보도에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전 HLB가 2019년 자사 항암 치료제의 미국 3상 시험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허위로 공시한 혐의에 대해 증선위의 조치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HLB가 임상시험 결과가 실패에 가까운 것이었지만 성공한 것처럼 내용을 부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HLB 회장은 금융당국의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대해서 소명 중에 있는 상황이며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섣불리 기사화돼서 시장과 투자자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점에서 송구스럽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허위 공시와 관련해서 오후 2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입장을 밝힌다고 발표를 하면서 하한가까지 떨어졌던 주가는 다소 낙폭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핫이슈는 쿠팡 효과에 네이버 주가는 로켓 상승입니다. 쿠팡의 미국 뉴욕 거래소 상장 소식에 네이버가 이틀 연속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커머스 부분이 재평가될 수 있다는 기회가 된다는 전망 덕분입니다. 교보증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161조 원 규모인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네이버 쇼핑과 쿠팡의 점유율은 각각 17%와 13%로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이버 쇼핑 사용자는 2천만 명이고요. 쿠팡 사용자는 1,485만 명. 거래액 역시 네이버가 26조 8천억 원, 쿠팡이 20조 9천억 원 규모로 네이버가 한 발 우세합니다. 그런데 쿠팡이 상장을 하면 이 기업 가치를 최대 55조 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가 일각에서는 쿠팡과 비교해서 네이버의 기업 가치는 최대 8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를 80조 원으로 보고 이 시총을 근거로 네이버의 목표 주가는 50만 원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분석에 오늘 네이버 주가는 40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네이버 쇼핑은 높은 포인트 적립률과 웹툰 그리고 뮤직 등 자사 콘텐츠와의 연계 강화, 판매자 대출 등을 강점으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배송과 물류망, 신성식품 등에는 약점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네이버는 지난해 CJ그룹과 6천억 원대의 지분을 맞교환 방식으로 제휴를 맺었습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물류 1위 업체인 CJ대한통운을 통해서 그간의 네이버의 최대 약점으로 꼽힌 배송 물류망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쿠팡 효과의 네이버 주가도 로켓처럼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들 아직 안 보셨다면 함께 시청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